여러분, 혹시 집에 은행 달력 있으세요? 주민센터나 우체국에서 받은 달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을 아무데나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달력 하나가 돈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고 돈복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끼고 절약하고 예전처럼 허투루 쓰는 것도 아닌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꼭 한 번씩 튀어오르고 막상 들어올 것 같던 돈은 마지막에 막히는 느낌이 드시죠?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의지 문제만은 아닙니다. 집안 기운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돈이 쌓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새해가 다가올수록 특히 2026년을 앞두고는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생각보다 큰 방향을 만들거든요. 오늘 영상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2026년 새해 달력 꼭 이런 것으로 걸어두세요. 돈복이 쏟아지는 집은 달력부터 다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첫째, 새해 달력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둘째, 그 달력을 집안 어디에 걸어야 돈의 흐름이 붙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돈 들이고 대공사하고 복잡하게 하는 풍수가 아닙니다. 은행이나 주민센터, 우체국에서 나눠주는 달력, 집에 하나쯤 있으시죠? 그 달력 하나를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걸기만 해도 체감이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실천이 쉬운 내용이라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 집에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요. 끝까지 보신 뒤에 댓글로 우리 집 달력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그 집 구조에 맞춰서 흐름을 더 좋아지게 하는 방향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왜 달력이 재물운과 연결되느냐?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내용이 억지로 들리지 않거든요. 풍수에서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보는 종이가 아닙니다. 달력은 집안의 시간 기운을 붙잡는 물건이에요. 시간 기운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 집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쉬는지를 말합니다. 이 흐름을 잡아주는 기운이 바로 시간 기운이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약속도 자꾸 놓치게 됩니다. 몸도 무겁고 피곤해지죠.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돈도 흐름을 잃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건 큰 돈을 한번 벌어서가 아니거든요. 작은 돈이 새지 않게 잡히고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안정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시간 기운이 흐트러지면 이런 일이 같이 옵니다. 생활비가 늘고 카드값이 줄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정이 늦어져서 기회를 놓치고요. 몸이 피곤해져서 일을 할 힘이 떨어집니다. 결국 돈이 모이지 않는 상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달력이 올바른 기준으로 선택되고 올바른 자리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의 시간 기운이 반듯해집니다. 그러면 생활이 정돈되고 리듬이 잡히고요. 그 결과로 재물운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달력은 아무거나 쓰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 맞습니다. 2026년 새해 달력은 특히 이런 달력을 걸어두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026년에 돈복을 붙이는 달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잘 보는 달력입니다. 집이 숨쉬는 달력, 기운이 맑은 달력이에요. 그 기준을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달력은 반드시 큰 숫자여야 합니다. 보기 편한 달력, 이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풍수에서는 기운의 안정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더 중요합니다. 숫자가 작고 빽빽하면 사람은 보기 싫어지고 눈이 피로해집니다. 결국 달력이 걸려 있어도 눈길이 안 가게 되죠. 눈길이 안 가면 달력은 기능을 못합니다. 시간 기운을 잡는 물건이 아니라 그냥 벽에 붙은 종이가 되는 거예요. 은행 달력이나 공공기관 달력을 보세요. 대부분 숫자가 큽니다. 단순하고 큼직하고 멀리서도 잘 보이죠. 풍수적으로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화려한 그림 달력보다도요. 두 번째 기준입니다. 달력은 한눈에 흐름이 보이는 구성이어야 합니다. 하루 칸이 너무 작고 글씨가 작고 장식이 많으면 시간 기운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달력은 사람 마음도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그달에 쓸데없는 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달력이 너무 복잡하면 이번 주에 뭐가 많지 하면서 괜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장 보는 것도 계획 없이 하고요. 외출도 계획 없이 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새는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한눈에 흐름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는 병원, 이날은 모임, 이날은 쉬는 날 딱 정리가 됩니다. 생활이 정돈되니까 돈이 덜 흔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입니다. 달력은 밝은 바탕이 좋습니다. 아이보리, 흰색, 연한 베이지 같은 색이요. 이런 바탕은 집안의 기운을 밝게 만들고요. 시간 기운이 맑게 흐르게 합니다. 반대로 어두운 배경에 검은색이 많은 달력은 어떨까요? 진한 남색, 검정 바탕, 무거운 사진이 큰 달력 말이에요. 이런 달력은 집안 분위기를 은근히 누릅니다. 특히 거실이나 주방에 걸려 있으면 집안 전체 기운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물론 달력 하나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일 보는 물건이니까요. 매일 눈에 들어오고 매일 그 기운을 받으니 차분하게 쌓여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달력은 낡은 느낌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달력도 좋고 기관 달력도 좋고 마트 달력도 좋아요. 그런데 종이가 너무 얇아서 구겨져 있거나 이미 얼룩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쓰던 달력을 그대로 붙여놓는 것도 좋지 않고요. 풍수에서 달력은 그 해의 시간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낡고 지저분하면 그 안에 들어오는 기운도 맑게 담기기 어렵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새해 달력 꼭 이런 것으로 거세요. 큰 숫자, 한눈에 보이는 구성, 밝은 바탕, 새 것처럼 단정한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달력 고르는 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달력은 어디에 걸어야 돈복이 붙느냐, 이 부분이에요. 같은 달력이라도 위치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달력 좋은 자리 첫 번째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생활비가 돌고 가족의 건강이 돌고 집안 살림이 움직이는 중심이거든요. 풍수에서는 밥이 돌면 돈도 돈다는 말을 합니다. 밥솥이 있는 집은 돈이 도는 집이다. 이런 말도 있죠. 실제 생활로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나가는 돈 중 가장 큰 비중이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대부분 식비와 생활비입니다. 장보기, 반찬, 간식, 생필품이요. 이 흐름이 시작되는 곳이 주방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달력을 반듯하게 걸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기운과 생활비 흐름이 만나서 돈이 나가도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방에 어디가 좋을까요? 세 곳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조리대 맞은편 벽이요. 둘째, 냉장고 옆에 빈 벽면입니다. 셋째, 주방에 들어섰을 때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벽면이에요. 이 세 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주 보고 생활 동선이 지나가고 그 집의 생활 리듬이 모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피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싱크대 바로 위 물이 튀는 자리는 안 좋아요. 쓰레기통 바로 위나 바로 옆도 피하셔야 합니다. 가스레인지와 너무 가까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풍수에서 물과 불 그리고 탁한 기운이 강한 자리라
달력이 돈이 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 속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주방 쓰레기통 위에 달력을 걸어두면 보기엔 편합니다. 근데 이 집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이상하게 카드값이 줄지 않는다. 생활비가 계획보다 더 나간다는 말이에요. 뭘 산 것도 아닌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물론 달력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작은 흐름을 정리해서 큰 흐름을 만든다는 학문이거든요. 달력 위치를 쓰레기통 위에서 냉장고 옆으로만 옮겨도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덜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리가 편안해지면 소비도 줄어들고 그게 다시 돈을 모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달력 좋은 자리 두 번째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고 가족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거든요. 특히 거실 벽면 중에서도 가족이 자주 보는 벽이 좋습니다. TV 맞은편이나 식탁에서 보이는 벽이요. 거실에 달력을 걸어두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가족 모두가 시간 흐름을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이번 주에 뭐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니까 생활 리듬이 고르게 맞춰지는 거예요. 리듬이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덜 급해지고 급함이 줄면 충동 소비도 줄고요. 실수가 줄고 돈이 덜 새게 됩니다. 그리고 거실에 식물이 하나라도 있다면 식물 근처 벽면에 달력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는 자라는 기운이고 달력은 시간을 잡아주는 기운이라 둘이 만나면 재물이 자라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피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소파 바로 뒤쪽 벽은 안 좋아요. 사람이 등을 기대고 쉬는 자리 위는 달력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휴식 기운과 시간 기운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쉬고 싶은데 머리는 계속 바빠지고 집안이 괜히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분주함은 지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고 정리가 안 되고 물건이 늘고요. 결국 돈이 더 나가게 됩니다. 달력 좋은 자리 세 번째는 현관 안쪽 벽입니다. 현관은 바깥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소식도 기회도 사람도 돈의 기운도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온 기운이 문 근처에서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은 들어오는데 중간에 어그러지고 기회는 왔는데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온 지점이 좋아요. 그 중에서도 좌측 벽면 쪽이 좋습니다. 기운이 잠깐 머물렀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여기에 달력을 두면 들어온 운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 집 시간표에 맞춰져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새해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자격증 시험이 있으신 분에게 좋아요. 가게나 사업을 새로 준비 중이신 분들도 현관 안쪽 달력 자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현관 바깥이 아니라 꼭 안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력 주변이 신발, 박스, 우산 같은 것으로 가려지지 않게 조금은 비워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달력을 걸면 재물운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주방, 거실, 현관 안쪽 세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 걸면 안 되는 최악의 자리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좋은 달력을 골라도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자리는 문에 거는 달력입니다. 방문이나 출입문에 후크 달아서 달력 걸어두는 집 정말 많습니다. 편하니까요. 하지만 풍수에서 문은 기운의 통로입니다. 기회가 오가고 사람이 오가고 소식이 오가고 돈의 흐름도 오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에 달력을 걸어두면 시간 기운이 통로를 막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은 들어오는데 자꾸 어그러지고 돈은 들어오는데 정착을 못하고요. 연락이 오다가 끊기고 계약이 막판에 뒤집히는 일이 반복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자리는 침실입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이나 발치 주변이요. 침실은 충전의 공간입니다. 고요, 안정, 휴식이 필요한 자리죠. 그런데 달력은 움직이는 기운, 변화의 기운이에요.
두 기운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얕아지고 꿈이 많아지고 아침에 개운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재물운입니다. 결정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의 추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최악의 자리는 쓰레기통, 하수구, 습한 자리 근처입니다. 돈이 모이려면 기운이 올라가는 자리에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쓰레기통 근처, 하수구 근처, 습한 곳은 배출과 소모의 기운이 강합니다. 여기에 달력을 두면 시간 기운이 모이기 전에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특히 흔한 사례가 싱크대 위쪽 벽면에 달력을 걸어두는 경우입니다. 보기에는 편하지만 풍수에서는 돈이 물처럼 흘러내려가는 자리로 해석하기도 해요. 네 번째 최악의 자리는 집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입니다. 냉장고 옆 틈, 가스레인지 뒤, 베란다 구석, 창가 뒤쪽 같은 곳이요. 달력은 사람이 봐야 힘이 납니다.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으면 시간 기운이 집 전체로 확산되지 못해요. 그 결과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좋은 기회가 와도 반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 4가지입니다. 문, 침실, 습한 곳과 배출 기운 근처, 사람 눈길이 닿지 않는 구석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달력 관리법입니다. 달력을 좋은 것으로 골라서 좋은 자리에 걸어도 관리 방식이 어지러우면 흐름이 막힙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도구가 깨끗해야 돈의 흐름도 맑다고요. 관리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5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째, 매달 1일 아침에 지난달 페이지는 바로 넘기거나 떼어내세요. 지난달 페이지를 여러 장 쌓아두면 지난 시간의 걱정과 지출 기운이 현재 달로 이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해보시면 체감이 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마음이 한번 가벼워지거든요. 그 가벼움이 생활을 정돈하고 정돈이 지출을 줄입니다. 둘째, 달력 칸을 꽉 채워 적지 마세요. 하루 칸의 30에서 40%는 비워두시는 게 좋아요. 빈칸이 있어야 기회가 들어옵니다. 기운은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앉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칸에 빽빽하게 일정을 적어 놓으면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예정된 것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새로운 전화가 와도 받을 여유가 없고 좋은 소식이 와도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달력 칸의 30에서 40%는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오래된 달력은 집에 두지 마세요. 서랍에 작년 달력이 남아있거나 벽에 여전히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멈춘 달력은 집안의 흐름도 멈춰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작년 달력을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도 작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작년의 걱정, 작년의 실수, 작년의 아쉬움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넷째, 달력 주변 20에서 30cm는 비워두세요. 특히 영수증, 고지서, 병원 진료표가 달력 옆에 쌓이면 지출의 기운이 달력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영수증은 따로 박스에 모으고 달력 옆은 단정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 기운이 제대로 흐릅니다. 5째, 해가 바뀌면 달력은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2026년을 여는 첫 의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릇을 바꾸는 순간 지난해에 정체된 기운이 내려가고 새 기운이 들어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사실 이미 절반은 하신 겁니다. 어려운 게 없죠. 달력 하나를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걸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실천이 집안의 기운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이 돈이 모이는 바탕이 돼요. 여러분, 돈복은 갑자기 쏟아지는 것 같아도 그 밑바닥에는 늘 정돈된 흐름이 있습니다. 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제때 하고요. 불필요한 새는 돈이 줄고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힘이 남아있을 때 그때 돈복이 따라붙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서 달력 위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 달력은 어디에 걸려 있는지요?
주방인가요? 거실인가요? 현관인가요? 혹시 문이나 침실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김에 댓글로 우리 집 달력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어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는지 조용히 현실적으로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안 기운을 더 밝게 만드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2026년 새해에는 돈이 모이고 마음이 가벼운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